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역시나 이 회담을 깎아내리기 일색입니다. 지난 4월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의 열등감이 또 한 번 폭발한 것인데요. 한미 정상회담도 일본보다 긴 3시간 넘게 회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그만큼 성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미일 정상회담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2겹이나 겹쳤을 정도로 조심했지만 이번에는 노마스크로 회담을 진행한 점도 대조적입니다. 오찬 풍경도 전혀 달랐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때는 2m 거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햄버거에는 손도 대지 않는 억지스러운 장면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음식인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메인으로 준비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에 성의를 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을 더 챙기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이외에도 미국은 다양한 곳에서 일본을 손절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미국의 육상 대표팀은 도쿄올림픽 훈련을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일본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아예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24일 미 국무부는 일본에 대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4단계인 여행 금지로 상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이 여행 금지 국가를 4단계로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입니다. 4단계가 되려면 북한, 이란, 시리아처럼 전쟁이나 국가 정세에 큰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은 2단계로 분류되어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같이 무력 충돌이 있는 곳조차 3단계입니다. 즉 미국에서 일본을 여행금지 4단계로 지정한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4단계로 지정된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코일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도쿄 하계올림픽 취소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코앞에 둔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한 것은 일본의 대유행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여행 금지 권고가 2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국무부는 일본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감염병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일본 시위대까지 생긴 상황에서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대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세 번째 긴급사태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런 확산세에도 안심 대회를 하고 싶다며 강행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역시 각국의 우려에도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일본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리자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수단 파견과는 관련 없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악화한 여론에 더해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인 가토 가츠노부는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기준에 따라 감염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결의를 지지한다는 미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의 희망사항을 담은 생각합니다라는 문장이 애처롭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이에 더해 일본 측은 아예 미국의 발표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마루카와 올림픽 담당 장관이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방문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미국 정부 조치는 아무리 4단계 여행 금지라고 해도 권고사항이므로 일본에 방문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데요. 현재 방사능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는 일본에 굳이 누가 방문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같은 4단계 국가들인 북한, 이란, 시리아에 방문했을 때 개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일본 당국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실 부정까지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의 파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해외 각국이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선수단 파견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니 다른 나라들도 일본을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상향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국의 조치로 일본 내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IOC 위원장의 막말로 인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코일9 때문에 취소론이 일고 있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언급한 희생이라는 단어가 일본인들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올림픽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게 올림픽의 정신인가?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재차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는데 이제 99%에 가까워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여행 금지뿐만 아니라 최근 유니클로의 미국 수입까지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 중 하나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인데 유니클로가 그곳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쫓겨난 유니클로는 이제 미국에서도 쫓겨나게 된 상황인데요. 유니클로는 셔츠의 원자재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조달한 것으로 중국과 관계가 없다고 반론을 폈지만 미 당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 당국은 생산, 가공, 처리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자나 공장 위치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가 일본 기업에도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태클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무인양품도 신장 면화 보이콧 선언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무인양품은 지난달 입장을 내고 신장 면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3의 기관을 파견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법령과 자사의 행동 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신장 면화 보이콧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본 기업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중국 시장의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일본은 전면에 나섰지만 앞에서는 중국의 총알바지가 되고 뒤에서는 미국의 뒤통수를 맞는 호구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학자들까지 연합해 일본 정부의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폴 호프먼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쿨 교수와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 역사학 교수는 20일 미국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에서 연 세미나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UCLA의 위안부 관련 온라인 영문 사료판 구축을 앞두고 위안부 증거 자료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과 법적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호프먼 교수는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사례로 들면서 위안부 문제의 정의 실현에도 공소시효가 없다며 홀로코스트 배상 판결처럼 의지와 열망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운동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강해지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국 법원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온 국가 면제 문제에도 극복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 행위를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는 일본군이 과거 저지른 잔악 행위를 현재의 기준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진실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일본과의 거리를 두려는 모습들이 다방면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피해를 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일본은 아직도 열릴 가능성이 낮은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 노선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면서까지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의를 받고 지도를 일부 수정해 독도 위치에 찍은 점을 흐릿하게 바꿨지만 해상도를 높이면 확인이 가능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도쿄올림픽 디지털 파일 사료로 남으면 후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능, 코일9를 비롯한 역사 왜곡 이슈까지 이렇게 논란이 많은 도쿄올림픽은 취소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